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원화 입금 중단, 거래소 울상, 거래량 줄고 신규가 앉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암호화폐는 전 세계 누구나 어디서나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혹여 가격차가 생겨도 아비트라지, 즉 차익 거래가 일어나 이내 가격은 이제 비슷해지게 되는데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최전성기로 꼽히는 2017년 하반기에 가격 급상승에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같은 암호화폐 국내 거래소에서 10에서 100%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인데, 하지만 2018년 1월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시작으로 국내 수요가 줄고 아비트라지가 활성화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사라졌죠. 네, 오히려 이제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싼 역김치 프리미엄이 회자되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버거 프리미엄, 뭐 스시 프리미엄,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서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싸지고 심지어 가격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역김치 프리미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해당 거래소와 거래 중인 은행의 원화 입금 중단이 주된 원인이었죠. 네, 18일 오후 3시 빗썸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각각 1177만원, 1176만원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국내 이제 그 코빗이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코빗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각 1040만원대, 네, 1040만원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다른 코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코빗은 그 배경과 관련해서 거래 은행에 원화 입금 중단 조치를 꼽았습니다. 네, 코빗 관계자는 지난 6월 둘째 주부터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입금 중단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코빗을 비롯해 국내 4대 거래소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된 계좌만 입금을 중단시키면 되는데요. 4대 거래소 관련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은 해당 계좌만 입금을 막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4대 거래소는 은행과 더불어 회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친 뒤 개별 계좌를 개설해주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좌의 원화 입금이 막힌 상태입니다. 네, 코빗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전면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원화 입금 중단 해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곧 원화 입금이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면서 오히려 신한은행의 거래소 원화 입금 재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보이스 피싱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네, 이 은행은 이를 위해 FDS 이상금융거래 탐지랩을 신설하죠.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AI 시스템도 이달 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서 이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계좌 개설 및 한도 해제 기준을 강화하는데요. 네, 원화 입금이 막히다 보니 현재 코빗과 다른 국내 거래소들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도리어 코빗의 원화 입금 중단 상태가 다른 거래소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코빗 관계자는 원화 입금이 막히면서 코빗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신규 회원도 늘리기 쉽지 않다. 원화 입금이 풀리면 곧 회복될 것으로는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코빗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7월 1일 날은 무조건 원화 입금을 재개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코빗 측 과연 내부 사정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그 코빗 관계자들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하루빨리 코빗의 원화 입금이 재개되어서 원활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빗 사태가 다른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암호화폐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는 암호화폐가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과 마찬가지로 블라드도 몇 가지 이유로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는 암호화폐가 범죄의 길을 열어준다고 믿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높은 연동성, 변동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블라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는 시장 기반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네, 블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포로들 사이에서 화폐가 된 담배의 예를 가리키며 암호화폐가 피아트 통화, 즉 법정 통화에 처음 본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나는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를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통화 경쟁의 새로운 참가자로 보고 싶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미국 내 일관성이 부족한 통화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만 선호되지 않고 결국 대체된 경우다. 통화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도 정부의 지원이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이유일 것이고 통화의 안정을 촉진하는 안정된 통화 정책과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몇몇 가지 이제 파악이 되게 되죠. 암호화폐, 즉 이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암호화폐는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디지털 자산, 즉 디지털 골드로서의 가치 저장 창고의 역할, 두 번째로는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즉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리브라 코인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플과 같은 브릿지 통화 역할, XRP 같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냥 비트코인 통화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죠. 조금만 공부를 하면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CEO가 5년 후 암호화폐 거래 외 서비스에 더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진행된 아마죠. AMA, Ask Me Anything에서 5년 후에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보다 채택을 위해서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얘긴데요. 그는 산하 토큰 보상형 암호화폐 교육 플랫폼 코인베이스 언이죠. 이걸 예로 들면서 조만간 코인베이스 언에서 얻은 토큰을 암호화폐 대출이나 코인베이스 마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간단하게 보고 제가 준비해온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지금 많이들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126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 XRP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각각 26만 9천원, 392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SV와 이제 트론은 어제 전날 대비 상승률은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어도 지금 21%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론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폭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이 정말 암호화폐의 불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굉장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리플 전 직원이 XRP 가격은 엑스래피드 사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 온라인 뉴스 포털인 크립토 슬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전 직원은 리플과 XRP 가격 간의 관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전 직원은 또한 리플의 최근 파트너십과 XRP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한 직원의 이제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복 위험 때문에 이제 익명으로 남기기를 선택한 전 직원이죠. 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XRP의 가격 상승이 리플의 최근 파트너십 발표의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리플사와 XRP는 구별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미 다 아는 얘기죠. 그 직원은 코인 가치의 상승이 리플의 협력이나 발표와 상관관계가 없다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리플의 파트너십과 진보를 XRP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 이유와 혼동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내 생각에는 그 두 가지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리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XRP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직원은 또한 XRP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로는 XRP는 사용과 용도가 비트코인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XRP는 비트코인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다. XRP의 주요 목적은 XRapid와 국제적인 전송을 촉진하는 것이다. XRP는 비트코인처럼 분산된 가치 저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XRP는 청산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직원은 리플과 XRP가 지나치게 관련이 없으며 XRP의 주된 동기는 XRapid의 유동성과 리플을 위한 자금 지원 증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은행에 의한 광범위한 XRapid 도입은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이면서, 모든 은행이 XRapid를 사용하더라도 XRP의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네, 아닐 것이다. XRP의 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실생활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며, 이는 아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즉,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한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줄이면은 XRapid의 채택이 직접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XRP의 이제 XRapid 파트너십에 따라서 기대 심리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만큼 믿고 싶으신 분들, 아마 이제 비관론자분들은 봐라, XRapid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한 직원이 또 나와서 아니다, XRP 가격이 XRapid 사용 반영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또 어떻게 믿으실 건가요? 안 믿으실 건가요? 이건 정말 개인의 의견이니만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XRP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비관론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CEO도 비트코인 리브라 비판한 트럼프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 CEO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를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정부 규제를 피하려 한다면서 새로운 모든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리플은 규제기관,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효율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프레드 갈링하우스는 앞서 암호화폐가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도 동의를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의 CEO 빵형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리브라 공청회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트위터를 통해 남겼습니다. 네, 지금 리브라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G7에서는 태스크포스까지 열면서 리브라 죽이기에 한창이죠. 한편 이제 어제 발표한 기사에서는 태국의 태스크포스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G7의 태스크포스와는 다른 성격, 즉 리브라를 살리기 위한 지금 한 줄기의 빛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네, 과연 리브라 프로젝트 정상적으로 출시는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각
국에서 리브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페이스북 측도 난감하지 않을까. 네, 요 정도까지 과연 네, 이렇게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예상을 했을까 싶습니다. 아마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검색 데이터에서 중국은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페이스북이 전 세계 뉴스 의제에 최근 공개한 리브라 암호 통화에 관심이 높아졌고 중국은 그 중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자체와 암호화폐가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중국 내 웹 검색 거인 웨이보에서의 리브라 검색은 꾸준히 급증했다고 하네요. 네, 리브라 검색은 현재 이제 3위를 차지를 했고 이전에는 2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이 제안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역적 매력은 처음에는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만 향후 다른 사용 사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뒷받침된다고 합니다. 네, 구글이 페이스북의 6월 18일 백서 발행을 전후에 이제 정점을 찍은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중국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놀랍게도 미국은 그 목록에서 14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구글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차단되었지만 페이스북의 토큰에 대한 중요한 검색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회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흥미롭게도 비록 리브라가 1년 혹은 그 이상 대중에게 출시되는 것이 남아 있을지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리브라 가격을 검색하고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등에서 이 검색어에 대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역시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상품으로 인정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가상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래 활동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산의 소유에 대한 단순한 보호라는 것을 네, 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항저우 인터넷법원이 이제 비트코인 지위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는 네,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은 비트코인이 현재 중국에서 소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보유자가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인도가 생각나네요. 인도는 지금 네, 굉장히 전면금지를 외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18일 발행된 베이징 뉴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부동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치가 있고 희귀하며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민법에 따라 가상재산으로 인정해야 되고 가상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비트코인 재산 침해의 첫 번째 사건은 항저우 디지털 법원에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제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월 18일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재산 분쟁 사건은 중국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는데요. 네, 법원은 비트코인의 가상 재산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가치를 이제 가진 가상 재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비트코인이 사법 당국에 의해 중국에서 법적 자산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8년 선전 중재위원회는 비트코인 재산으로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해서 소유와 양도가 합법적이라 선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항저우 법원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 희소가 있다, 그리고 이용이 가능하다, 부동산과 이렇게 같은 속성을 가진다, 즉 디지털 정말 골드로서 인정을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던 중국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점점 이제 암호화폐가 각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 측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 어떠한 채굴을 하더라도 채굴, 매매, 매도 이런 하나만 하더라도 징역 10년을 구형하겠다는 이런 것을 네, 검토를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어제는 아직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갑자기? 네, 인도 측에서도 뭔가 뒤에서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좋게 보려고 보는
이때 인도가 만약에 정말 징역 10년 이거를 제대로 하겠다, 전면금지하겠다 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지만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정말 금융에 관해서 10년 정도 퇴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10년이 그냥 말이 10년이지 굉장한 세월입니다. 10년 뒤처지게 되면 그거의 스노우볼링 효과로서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뒤처지게 되는데 인도에서 전면금지 이런 기사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벡트에 이어서 뉴욕 신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신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FDAS가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뉴욕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앞서 이제 다수의 미디어는 FDAS 즉 Fidelity Digital Asset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산 브로커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커스터디 업무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기업인 ICE 그룹 산하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 역시 NYDFS의 신탁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신탁사업 라이선스는 뉴욕주의 암호화폐 사업 서비스 라이선스인 비트 라이선스보다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관한 이제 소식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뉴욕 주 의회가 소유주 없는 암호화 자산을 주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 실종 등으로 인해 주인 없는 재산이 나타나면 주 정부에 귀속이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국고 귀속 여부를 명시한 주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욕주에서 발의된 법안 제안서에 따르게 되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는 버려진 것으로 간주돼서 뉴욕주 감사실로 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귀속된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에 주 정부 기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현재 업계는 나중에라도 암호화폐 주인이 나타난다면 정부가 매도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청산된 암호화폐 소유권자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소유주 없는 암호화폐 국고 귀속 법안 추진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유주가 없다고 단정을 하고 가져가서 매도를 할 계획인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이제 큰 틀에서 점점 이렇게 해서 정말 소유주가 없는 암호화폐를 그 각 주가 매도를 하고 가지고 간다면은 그것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본인 주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가져오려면은 이제 명분이 필요할 거고 그거에 알맞는 적당한 법안이 있어야지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큰 틀에서만 그렇게 하겠다. 이거에 관해서는 아마 추후에 더욱더 깔끔하게 제정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가 미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 20%는 리브라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프렌트 틸이 설문조사에 응한 600명의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 20%만이 리브라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 답을 했는데 해당 조사 결과 통해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리브라에 대해 반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서 그는 단기적으로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볼 때 이제 리브라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만이 리브라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관해서 사용자가 몇 명인데 600명만 600명만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화가 굉장히 크게 오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